자, 오늘도 역시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수급을 거의 다 빨아들였어요. 하루 종일. 물론 어제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다른 데에 좀 분산이 많이 됐고, 특히나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종가상으로도 달성을 하면서 여기에 많은 대형 자금들이, 메이저 자금들이 집중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빠진 것들이 좀 더 생겨났고, 시장도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막판에 조금 불안했죠. 막판에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HLB 생명과학, 메지온, 메디톡스, ST큐브, 코미팜, ABL 바이오, 유틸렉스, 메디포스트 이런 것들이 대거 지금 파란불로 2, 3%, 3, 4%씩 다 빠졌단 말이에요, 막판에. 그러면서 코스닥이 갑자기 분봉상 죽으면서 많이 밀렸는데, 반면에 코스피는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쭉쭉 튼튼하게 유지됐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어제까지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의 천병 역할, 선도자 역할을 했던 거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돼요. 계속 그냥 가는 각도대로 달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종목들이나 시장 마찬가지 가다가 쉬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시장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항상 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뭐 5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항상 주식도 쉬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패이는 날이 있더라도 크게 우려하실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코스닥이 열심히 코스피의 키 맞추기를 가면서 올라가다가 잠시 주춤거리고 코스피가 207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하루였던 겁니다. 옵션물은 여전히 오늘 좀 내려왔네. 최소 2080포인트 위로는 올려주겠다라는 외국인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10월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많은 자금, 큰 자금, 굵직굵직한 자금이 삼성전자에 일단은 집중이 됐고, 두 번째로 굵직한 자금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종목들 중에서 일부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집중했다. 마니커나 백광소재, 이글베체시스는 점상가 신라SG도 아침에 자금 들어올 시간도 없이 그냥 달렸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체시스는 거래대금 박살이죠. 거래대금 없죠. 이건 이거는 상한가 점상을 살 수도 없고 오늘도 살 수도 없는 거죠. 37만 원밖에 없으니까. 미리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행운에 급등이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이었고,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1등 대장. 원래는 어제는 2등이었는데 이글벳에 밀려 있었는데 오늘 이글벳이 좀 많이 풀리면서 사실상 대장은 체시스고, 오늘 이글벳은 좀 거래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잡은 사람들이 새로 생겨나서 1000만주가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들어가서 좀 강하긴 한데 결국에는 대장은 체시스가 된 거고, 좋게 따지면은 70 종목에 해당되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 중에서 1등이 체시스가 된 거고, 사실 역자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엮여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진짜 광범위하게 보자면 100종목도 넘어갈 겁니다. 대북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소수가 등장하다가 후속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와요.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일단은 백신, 개발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백신 관련주들 바이오 쪽 기반해가지고 백신 관련주들이 있고, 두 번째로 대체제, 돼지고기를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겠죠. 그럼 당분간은. 그러면서 닭고기나 오리고기에 대한 대체제 종목들, 예를 들어 할인 마니커, 오리고기 정다운 이런 것들이 대체 종목이고, 아까 전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체시스나 뭐가 있냐, 중앙백신, 대성미생물, 제일바이오 이런 것들이죠. 바이오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돼지가 죽으면 이제 파묻어야 돼요.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려시멘트,
그 다음에 뭐 백광 소재 뭐 이런 시멘트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잔반 처리, 일단 그 퍼지지 않게 잔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료 기업들이 한일사료, 그다음에 우성사료, 현대사료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뭐 다섯 번째부터는 정말 억지로 엮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방역 차량 관련된 것도 뭐 종목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도 수급이 붙을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진짜 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뭐 그게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방역할 때, 방역 작업할 때 뭐 농가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뭐 KM제약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도 수급이 붙었고 오늘부터 나오는 것들은 정말 아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드러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오늘부터 사실 펼쳐진 거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야 맞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네. 예를 들어서 이게 쭉 지금 파주, 연천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막 경기도권까지 쭉 내려, 경기 남부권까지 내려와서 막 안성에도 발생하고 막 이렇다고 구제역 같은 건 안성에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거기까지 다 내려간다고 봤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물론 지금 고점을 무리하게 따라잡고 하지는 사실 어려워요. 직장인 기준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고 금방 꺾여서 음봉으로 마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잘 보시면 대부분 음봉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급등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서 해볼 수 있는 거를 차분히 해보는 거는 가능합니다만 소량으로 막 25% 뜨고 이런 것들은 직장인 기준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직장인이 아닌 뭐 방송 매매로서는 가능은 해요. 하고 있고 방송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사실상 저런 것들은 뭐 내 거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면은 뭐 내가 지금 직장인이고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방송 같은 거 볼 겨를도 없다 이러신 분들이 어떻게 급등주에 고점 매매를 하겠어요. 그냥 샀는데 얻어 걸려서 들어가면 다행인데 마지막에 꺾여버리면은 손실이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대응이 안 돼 버리면.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걸 구별하셔.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이런 나는 장중에 이렇게 돌아다녀서 못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인을 바로바로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커트라인을 정해 드렸다고 해도 그 커트라인을 정해서 매매한들 그거 보고 있어야지 커트라인들 아니면 로스컷을 기계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든가. 그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어렵죠. 그럼 이용하실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급등주 내가 방송을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급등주에만 매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따로 뭐 언급을 하시면은 뭐 다른 대안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많은 분들을 이끌자 다양한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양한 분들 진짜 오늘 매수 문자를 드리면 내일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막 3, 4일 뒤에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거는 뭐 그분께 아닌 거죠. 그래서 방송과 문자, 카톡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모든 분들의 모든 분들의 그 상황을 제가 맞춰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구별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파생되면 정말 많은 종목 100종목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 식품은 정말 많죠. 식품주면 다 대체 식품일 수도 있어요. 오리고기, 닭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 대체주도 있고 또 다른 걸 막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이 종목은 이런 생각은 이 종목과 연관이 됐으니까 이 종목을 사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묶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해드릴 역할이고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항상 저한테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되냐? 계속될 수 있어요. 강한 종목은 체시스가 3.3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체시스가 3.3으로 대장이 가버린다 하면 또다시 아침에
활기차게 움직일 거예요. 어느 종목 이글벳이나 백광소재, 마니커, 우진비엔지 이렇게 오늘 강했던 거, 하림 이렇게 강했던 거 오늘 20% 이상 산 거 결국엔 몇 종목 안 돼요. 보자. 오늘 20%이 관련주 중에 20% 이상 산 거 몇 개 안 되네요. 체시스, 이글벳, 백광소재, 우진비엔지, 신라SG, 하림, 그다음에 마니커 뭐 이런 거 등등 하면은 TC바이오 해가지고 하면은 뭐 한 10개도 안 돼요. 10개가 안 되는 7, 8개. 어제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20% 이상 종목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장주들만 일단 독주하고 나머지는 음봉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장주들이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가 있어요. 항상 강한 테마가 일어나면 쭉 가다가 이런 큰 조정기를 거칩니다. 2차 파동이 똑같은 크기가 열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모두가 다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했던 거 중심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은 첫날 점상 종목이에요. 체시스, 이글벳, 백광소재, 마니커, 우진비엔지 이 5종목입니다. 여기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후속으로 보는 것들은 애초에 많이 안 올라간 것들. 예를 들어 정치주로 본다. 홍정욱 관련주를 만약에 본다. 이렇게 했으면은 후속으로 벽산이 올라가듯 바닥에 가만히 있다가 벽산 하츠가 뒤늦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바닥에서 예측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뭐 5, 6%, 10% 이렇게 빠지는 건 사실 어차피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물량이 모아지면 한 방에 폭발해서 키 맞추기가 됩니다. 물론 뭐 체시스, 이글벳, 백광소재, 마니커, 우진비엔지만큼은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아예 출발 자체가 선상이 다른 거니까. 그러나 그 종목들이 날아갈 때 그 종목을 무리해서 따라하지 못할 거라면 나는 좀 편안한 걸 조금 그래도 바닥에서 그래도 밑에서 아직 출발 안 한 거를 좀 담아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천천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직장인 매매 대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직장인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개인 투자 중에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다 직장인이지. 열에 8~9분 다 직장인이죠. 직장인이시거나 그 장중에 바쁜 다른 업무를 하시거나 다른 일들을 보시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장중 방송 매매 하시는 분들, 방송 매매 들으시는 분들 위주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 상한가 간 것도 있지만 백광소재 같은 거 마니커 했지만 방송에서만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뭐 유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못 따라가는데 방송을 못 들으시는데 어떤 욕심을 더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꼬입니다. 그런 게.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바닥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간 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다른다는 거 인식을 꼭 해주시고요.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정치주나 대북주들 키맞추기 쉬었던 것들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오늘 철도주가 잠깐 움직였죠. 유신, 에코마이스터, 부산산업, 대하태아이 유신이 오늘 조금 대장이었는데 호가가 너무 얇아서 내려왔고 또 오늘 방송에서는 유신을 좀 고점에서 팔았죠. 오늘 최고점에서 팔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팔았죠. 나머지는 어쨌든 골고루 순환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시장도 오늘 코스닥은 조정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점차 좋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간다. 중국 증시가 어제 많이 꺾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린 디커플링을 지금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더 많이 내려갔고 유독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키를 맞춰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정치 리스크를 항상 그게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최순실 사태로 우리 시장만 유독 밀렸을 때 이때 키 맞추기를 열심히 따라갔어요. 남들은 해외 시장 다른 국가들은 무난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 속에서 우리는 올라가는데 남들은 조정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만 강했을 때 왜? 우리는 바쁘게 키 맞추기가 돼야 되니까 디커플링이 된단 말이에요.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남들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는 파생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요. 파생시장이라는 것은 주식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파생시장이라고 하는데 선물 옵션이요.
장내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외국인들이 거기서 큰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사실상 경단위에 가까운 경단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한 달에 1년에 그렇기 때문에 파생시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주식에 파생됐기 때문에 파생시장이 후속으로 따라가줘야 돼 맞는 건데 뒤바뀌었어요. 파생시장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파생시장이 먼저 주식시장에 앞서서 움직이고 그거를 주식시장이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웹도독이라고 해요. 웹도독. 그거를 이제 웹도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의 꼬리를 문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바뀐다. 주인과 이게 주객전도가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한자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그게 맞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주객전도라고 봐도 해석이 뭐 틀리지는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파생시장이 먼저 선도자 역할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파생시장을 보고 주식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떨어져서 해외 시장이 불안해서 우리 시장이 안 좋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내려왔어요. 우리가 멀리 왔고 우리는 우리 시장만의 갈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신고가 나오고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고 센트럴 헬스케어가 치고 달려서 문 따놨고 60일 구름대 따놨고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장이 약해질 거면은 그런 대장주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그 메이저 자금이 들어와서 대장주부터 천병대 세워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단은 시장이 조정장이든 뭐든 역시 갈 길 가겠다. 개인들이 많이 사 오늘도 개인들이 600억 사서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매매를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보다 주식이 설령 사서 1-20%까지 밀린 한이 있더라도 현금보다 나중에 결국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그게 몰빵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몰빵하는데 1-20% 밀린다? 그러면 안 되죠. 비중을 5% 10%씩 나눠서 사는 게 1-20% 밀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어차피 나중에 올라가면 현금보다 낫다. 왜냐면 다른 비중으로서는 안 밀리는 종목도 있는 거니까 올라가는 종목 나머지 비중도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토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 중요해요. 비중 조절 혼자 엇갈리지 마시고 레버리지 잘못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엇갈려 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자산이 올라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탈 자산이 올라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죠. 속도감이 조정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토탈로 그러니까 꼬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중 조절 잘못해가지고 그거는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천천히 올라오면서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일단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장은 앞으로 갈 길 멉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소재 마니커 내일 아침에 하신 분은 내일 아침에 집중하셔야 돼요. 방송에서.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